안녕하세요.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 클래식 음악을 읽어드리는 최병서 교수입니다. 오늘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뒤에 그, 저, 어, 그림 하나 보이시죠? 브람스입니다. 좀 멀어서 그런데 하얀 수염난 노인이 피아노를 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연기가 조금 나는데 그거는 흰수염이로 시가를 피고 있는 브람스의 모습입니다. 아마 브람스도 시가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브람스의 굉장히 말년에 아주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또 아주 단아한 그런 피아노 소품이 영화 속에 흐르는 그러한 장면이 있는데, 그 영화를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영화는 바로 이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 색계, 영어로는 이걸 Lust Caution이라고 합니다. 색은 어떤 인간의 욕망을 말하는 Lust, 그다음에 개는 경계한다, 이런. 그래서 영어는 그렇게 돼 있고, 이 영화 속에 브람스의 말년의 이 간주곡 인터메조가 흐르는 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영화를 한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영화는 누가 만들었냐면 대만의 영화 감독인 그 리안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리안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어서 양조위, 그다음에 누구죠? 옆에 있는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탕웨이가 주연을 맡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리안 감독은 정말 대만의 대단한 감독인데, 제가 먼저 그분의 필모그래피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일 처음에 그분의 영화 중에 알려진 거가 음식 남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중간부터 봤는데 너무 영화가 재밌어 갖고 끝에 이게 감독이 누군가 제가 찾아봤던 기억이 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는 Sense and Sensibility. 이거는 휴 그랜트가 나오는 영국 19세기 영화죠. 근데 이러한 영화를 중국계의 감독한테 맡길 만큼 이 리안 감독의 영화 연출력, 감독의 능력은 탁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리안 감독은 결론부터 말하면 아카데미 다이렉터 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감독이죠.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던 와호 장룡, 뭐 무술 영화를 예술로 승화시킨 그러한 이 영화죠. 요거를 아예 지우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영화가 브록백 마운틴. 뭐 너무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고, 그 그리고 그 다음에 만든 영화가 라이프 오브 파이. 라이프 오브 파이를 역시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은 그런 감독인데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분이 만드는 영화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스펙트럼의 폭이 넓고, 그래서 아주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잘 소화시키는 그런 감독인데, 이 색계 역시 이안 감독의 영화가 되겠습니다. 이 영화는 제가 좀 영어로 이렇게 뭐 이것저것 써서 그런데, 이 영화는 주제가 아주 단순합니다. 내용은 굉장히 다양한데, 주제는 뭐냐면 일본이 중국 본토를 침략한 다음에 일본의 앞잡이 노릇하는 매국노를
처단하려고 하는 그 학생 동맹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담해서 그 레지스탕스 항일 전선에 뛰어든 여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 일제 협력자인 여기 양조위를 어떻게든지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동기를 어떻게 찾냐면 이 여학생이 양조위를 유혹해내서, 말하자면 미인계로 유혹을 해내서 이끌어내갖고 적당한 이제 장소로 유인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결국은 이 탕웨이가 양조위를 유혹하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근데 거기에 흐르는 음악이 바로 브람스의 인터메조 118의 2번인 그러한 간주곡이 있습니다. 근데 118번은 지금 연도로도 여기 1893년으로 되어 있는데 브람스가 그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1897년에 죽습니다. 그래서 죽기 한 3, 4년 전에 작곡했던 어떤 고전적인 형식 속에서 브람스가 갖고 있는 어떤 낭만적인 그러한 아름다움, 또 인생의 말년의 어떤 회한, 또 제가 밑에 썼습니다만 로버트 슈만과 부인 클라라 슈만, 클라라 부인에 대한 이 마음속으로부터 끝없는 어떤 연모의 정, 이런 것들이 잘 음악 속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슈만과 클라라 그리고 브람스의 이 3인의 관계는 독일 영화인 gelifte Clara라고 하는 독일 영화가 있는데 여기 아주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연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라라가 이 브람스보다 무려 띠동갑보다 더 나이가 많습니다. 14살 차이가 나는데 그 14살 차이를 어떻게 보면 극복하고 브람스는 어떻게 보면 일생 동안 클라라 슈만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클라라 슈만은 1896년에 죽습니다. 클라라 슈만이 죽은 다음에 그 장례식에 가기 위해서 브람스가 얼마나 힘들게 뛰어갔는지는 그 일화로도 나와 있는데요. 그 이듬해 바로 브람스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근데 이러한 새끼라고 하는 영화는 어떻게 보면 거기 굉장히 아주 너무너무 어떤 본능에 가까운 장면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아주 신랄한, 아주 적나라한 그러한 이 정사 씬도 나오는데, 어떻게 브람스와 같이 굉장히 이 가슴 속에만 연정을 품고 있는 이러한 브람스의 음악을 거기다가 집어넣었을까? 이런 어떤 의문이 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육체적인 그러한 이 욕망, 이런 거를 오히려 경계하는 음악으로서 브람스의 인터메조를 넣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션의 음악이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러스트, 욕정에 대해서 그거를 경계하는 하나의 음악으로 넣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영화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장면이 이제 어떤 식당에서 이 양조위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식당에서의 이제 탕웨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식당은 다음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굉장히 좋은 식당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에 보면 탕웨이가 이제 저 반대편 입구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탕웨이가 기다리고 있는데 양조위가 들어오죠. 들어와서 이제 앉아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영화 얘기도 하고
근데 영화를 나는 보기 싫다. 양조위가 말하는 거가 그렇게 말하니까 왜 그래요? 그렇게 물으니까 양조위가 대답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영화를 싫어하는 것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남편이 이 탕웨이가 싱가포르로 어디 출장 가서 전 집에만 있기에 심심하고 남자들이야 밖에서 뭐 놀 것도 많지만 여자는 심심합니다. 이러면서 서서히 그 양조위를 유혹하는 그러한 대사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바로 잠깐 화면이 피아니스트를 보여줍니다. 그러고서 곧바로 브람스의 그 인터메조 118의 2가 이제 배경으로 흘러나오면서 두 사람의 어떻게 보면 서로 마음을 떠보는 그런 그 대화들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탕웨이가 어떻게든지 유혹해 보려고 하는데 이 집이 굉장히 조용해서 얘기하기가 이제 좋다고 하면서 왜 사람이 없는가에 대해서 이제 양조위가 요리가 여기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사람이 없고 조용해서 우리는 오히려 얘기하기가 좋소. 이렇게 말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잘 안 넘어가는데 이유가 뭐냐면 양조위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떠한 유해를 가하고 무슨 이런 위협이 있을까 그거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탕웨이가 마지막까지 유혹을 해서 이 차를 같이 타고 가면서 자기가 머문 곳에 좀 들어와서 차 한잔 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거기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 레지스탕스 동료들이 총을 가지고 죽이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심성이 많은 개의 사나이죠. 코션의 사나이. 이 양조위는 그 여자의 유혹을 물리치고 따라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인계는 일단은 실패로 끝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홍콩에 갔을 때 이 양조위와 그 탕웨이가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일종의 기싸움을 벌였던 그 식당에 가봤습니다. 그 식당은 더 베란다라고 하는 식당인데요. 이거는 홍콩에서 이제 그 리펄스 베이 쪽으로 가면 아주 풍경이 좋은 데가 나오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은 뭐 음식 솜씨가 나쁘고 형편없는 식당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식당입니다. 그 식당의 입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꾸며져 있는 식당의 입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입구를 들어가면 이러한 그 식당 내부가 있는데 그 양조위와 이제 탕웨이가 저 안쪽에 이 왼쪽 편에 거기에 앉았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탕웨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양조위가 오죠. 이게 좀 낮이라고 영화 분위기는 좀 안 나는데 요건 좀 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두 사람이 앉았던 쯤에서 실내를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피아노가 바로 그 영화 속에서도 잠깐 나왔던 그 피아니스트가 그 브람스를 연주하는 그 피아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브람스가 말년에 이제 작품 활동을 하던 비엔나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그 붉은색 집이 바로 그 유명한 비엔나의 무직페라인이라고 하는 미국이 아니라 오스트리아의 음악협회 건물입니다. 무직페라인이라고 하는 뜻이 이제 음악협회 뭐 이런 페라인 하나로 뭉친다 이런 의미가 있는 데인데 이게 말하자면 무직프로인데의 협회 건물입니다.
그래서 뮤직 프로인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거를 아구협회라고도 합니다. 뮤직 프로인데죠. 그러니까 음악에다가 이제 친구 우자를 넣어서 아구협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그 위너 필하모니카, 빈필의 그 연주 무대이기도 합니다. 저도 여기 뭐 들어가서 공연을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그 뭐 홀 자체는 지금의 기준으로는 좀 좁고 좀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그 역사 있고 유서 깊은 건물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안에는 큰 그로스자 그 대공연장이 있고 그 이 작은 공연장이 있습니다. 이건 브람스 홀인데요. 이 정면에 보이는 사람이 브람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실내악이나 뭐 이런 이제 뭐 피아노 트리오나 이런 거를 하는 브람스 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밖에 나와서 건너편 이제 넓다란 공원 부지가 있고 그 맞은편은 칼 스킬회라고 칼 성당이 있는데 그 중간에 지금 보이는 이러한 석상이 있습니다. 이 뒷모습이 보이는데 이 사람이 바로 요하네스 브람스입니다. 브람스는 지금 그 아구협회 건물 뮤직 페라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브람스는 또 뮤직 페라인의 그 음악협회의 회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면 앞에서 보면 요하네스 브람스의 그 말년의 모습인데 수염이 있고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 보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어떤 여인이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엎드려 갖고 약간의 그 고통스러운 그런 표정을 짓고 여성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찍은 이 사진을 찍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한참을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이 브람스는 결국은 일생 동안 클라라 슈만을 사모하고 계속 편지도 보내고 작곡을 하면 뭐 먼저 보내서 평도 듣고 했던 그러한 관계인데 아마도 육체적인 어떤 사랑으로서 발전하지는 못한 그러한 사랑에 대한 거를 내면 속에 좀 깔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여자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발밑으로 내려다보는 이 마음 속에는 어떤 그 내적으로 감추고 있었던, 또 억누르고 있었던 여자에 대한 욕망을 어떻게 보면 이 브람스의 자상이 역설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리안 감독이 만든 이 색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브람스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여자에 대한 그 욕망을 러스트를 누르고 겉으로는 오히려 절제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한 그 자기의 그 머릿속의 악상을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그 멜로디로 특히 말년에 어떤 해안에 가득 찬 자기의 생애를 돌이키면서 썼던 그런 단순한 그런 이 간주곡들을 아마 리안 감독도 아마 같이 느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클라라 슈만의 말년의 어떤 모습인데, 클라라 슈만은 남편이 죽고도 여러 아이들을 많이 낳았는데 그 아이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으로 연주 여행도 많이 해서 뭐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클라라 슈만도 브람스와 어떻게 결혼한다든지 이런 거는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18의 2의 그 아름다운 간주곡에 대한 연주는 너무나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했기 때문에 뭐 거의 뭐 쉽게 들어보실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 갑자기 제가 나왔네.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유자왕이라고 중국의 아주 센세이셔널한 피아니스트가 있죠. 그 유자왕이
클라리넷리스트하고 듀오로 한 그 인터메조가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유자왕과 이 클라리넷리스트와의 그 듀오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아름다우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피아노 독주로도 뭐 쉽게 들을 수 있지만 유자왕과 클라리넷의 그 듀오 뮤직비디오를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이거 하다가 이게 제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그 베란다 그 식당의 바로 건너편이 이렇게 바다입니다. 그래서 제 사진을 그냥 하나 찍었는데 이 바다가 뭐 그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이 바다 배경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베란다 식당에 나오면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마치 통영 앞바다 못지않는 그런 아름다운 그 이 바다 풍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영화 색계 속에서 흘러나오던 브람스의 그 말년에 자신의 감정이 정말 넘쳐 흐르는 그런 이 단순한 짧은 피아노 스티커의 그 인터메조를 소개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음악을 다시 들으시거나 혹은 그 리안 감독의 영화를 한번 보시면 아마 생각이 날 그런 그 피아노 곡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오늘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